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9월 11일 양력이 되겠고요. 2020년 7월 24일 음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경자년 을유월 정사 1이 되겠고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똑같이 유월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화라고 하는 거 어저께 병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도 정화를 공부하는 거니까 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화이지만 이 병화는 양에 해당되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긴 하지만 이 화는 양화가 아니라 바로 음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하고는 체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좀 강하고 맹렬하고 보다 밝고 그 다음에 또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병화, 정화 이렇게 설명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양화인 병화라고 하면 하늘에 뜨는 달이라든가 별은 음이 되겠죠.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달하고 별빛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달이 양이 되고 별빛은 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다 밝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음력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밝은 것에 비해서 조금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음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밤에 켜지는 가로등하고 밤에 또 끄는 촛불하고 어떤 게 더 양이 될까요? 촛불보다는 가로등 불빛이 더 밝죠. 그러면 촛불하고 가로등하고 비교할 때는 가로등이 양이 되고 촛불은 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음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사주 병리를 할 때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양화라고 하고, 비유를 할 때는 이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등촉지화라고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으로 하늘에 뜨는 태양은 무조건 병화, 양화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 병화라고 하는 것의 성질, 성향이 하늘에 뜨는 태양하고 좀 흡사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때 병화를 태양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화는 그에 비해서 이제 밝기가 좀 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등촉지화라고 해서 전기불이라든가 보다불이라든가 이런 횃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호롱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경우도 정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화 어저께 설명할 때도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료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발생이 되겠죠. 숲 같은 경우도 누가 담배꽁초 버리지 않아도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바람은 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태풍 같은 거를 목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숲이 너무 빼곡한 경우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나무가 나무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태양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연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소, 핵 분열을 해가지고 태양에 엄청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자연적인 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병화도 마찬가지죠. 병화도 약할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더 인성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가 되겠고,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지지로 인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목 내지는 지지, 인목이 있게 되면은 장작이라든가 연료를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정화는 간목, 인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을목이라든가 특히 묘목 같은 경우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요. 특별한 고초인등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초인등격은 뭐예요? 이 고자가 마를 고자잖아요. 나무가 이게 죽게 되면 나무가 이제 바삭바삭 마르죠. 고초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는 풀초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른 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같은 때 갈대 같은 거 있죠. 갈대, 마른 갈대, 그것이 고초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 이제 고추 같은 거 있잖아. 고추, 고추 같은 것들 고추라든가 깨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깨라고 고추를 다 따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시름시름 다 말라서 이제 고사가 되죠. 고초가 되죠.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다 이렇게 불을 피우면 이거 잘 탑니다. 또 가을에 모내 기간에 이제 벼를 다 베고 타작을 다 해서 이제 볕단이 남게 되죠. 볕단. 이것도 가을에 건조할 때는 바싹바싹 마르게 되면 볏짚 같은 것도 태우게 되면 잘 화력이 잘 타죠.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을 고초인등격이라 해서 이렇게 깨대라든가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마른 갈대로 태우게 되면 불은 순간 확 잘 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불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장작을 태워야지 뭐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하는데 고초 마른 깨대 같은 경우는 불을 지펴봤자 잘 어떻게 돼요? 타긴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태우지 못하죠. 옛날에 아궁이 같은데 뭐랄까 부지런한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잘 쪼개서 바짝바짝 말려놓은 다음에 장작을 떼우게 되면 그 열기가 굉장히 오래 가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가을 같은데 어떻게 낙엽이죠. 낙엽도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 풀이 잎사귀가 물에 젖어 있어서 잘 안 타지만은 떨어져 가지고 마르게 되면 그것도 고초가 되는 거죠. 그걸 주워다가 불을 태우면 잘 탑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고초인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월령 자체가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월령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6월하고 지금 저번 달 신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신월과 6월의 차이가 뭐냐면 신월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죠. 맞아, 다 써볼까 하자. 신월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근데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같은 건 없고 초기가 경금이고요. 그 다음에 본기가 이제 신금이 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당연히 금왕절인데도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습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약간 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밖에 없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간지로 개수 임수가 투출을 하지 않고 타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게 없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을목을 가지고 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초인등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화 같은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햇볕이죠. 이 풀이 있는데 햇볕이 풀을 갖다가 바짝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초인등격이 되는데 고초인등격이 되기 위해서는 개수라든가 임수가 청간에 투출되면 된다 안 된다. 바짝 병화로서 을목을 말려놨는데 개수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려가지고 마른 풀이 젖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초인등격이 되려고 하면 특히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을 하면 안 되고요. 지지로도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풀이 어떻게 돼? 다시 물에 젖기 때문에 고초인등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지에 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두죠. 그러면 여러분 같아서는 을목으로서 고초인등격을 할까요? 아니면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까요? 고초인등격, 뭐 을목이 투출하니까 고초인등격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마른 풀이 있고요. 장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풀로 불을 살릴 거예요? 아니면 장작으로 불을 살릴 거예요? 당연히 간목이라든가 을목 있으면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장작을 쓰지 마른 풀 갖다가 쓸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처음에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풀 같은 거는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불을 처음에 지피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이지 그걸 계속 그렇게 피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인목이 없을 때,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이 많아도 그 을목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초인등격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라든가 지주로 물이 많게 되면 이거는 고초인등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좀 약간 격 중에서 좀 독특한 격이 되죠. 고초인등격. 근데 이 고초인등격이 좋은 격이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은 정작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쓰지 뭐하러 말은 풀을 쓰겠냐고요. 물론 이제 볏짚 삼겹살 볏짚을 태워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참나무 숯을 태워서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볏짚 삼겹살은 이제 가끔 갔다가 이제 재배로 먹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은 6월에 대해서 이렇게 고초인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6월 같은 경우는 고초인등격이 되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암장된 물이 있기 때문에 고초인등격이 좀 되기가 어렵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도 고초인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도 고초인등격이 되는데 그때는 굳이 을목을 갖다가 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월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해자, 축월 같은 경우는 수왕절이 있기 때문에 고초인등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고초인등격이 되는 그런 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월 같은 경우, 아니면 6월 같은 경우, 수월 같은 경우 이런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중 개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때도 고초인등격을 논하기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타이밍이 되겠죠. 또 이제 다시 6월을 이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금이왕은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서쪽이라고 그랬죠. 서쪽. 그래서 뭐 이사를 방향을 할 때 금이 뭐 용신이다 그러면 뭐 북동쪽, 북서쪽, 정서쪽, 남서쪽 이런 쪽으로 좀 이사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6월 같은 경우는 금은 왕한 계절이지만 어저께 병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같은 경우에는 화는 어떻게 돼요? 화는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 12운성을 볼 때는 그냥 왕세를 위해서 보는 것이지 사지에 들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서 뭐 단명한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사주 전반적으로 사주 전체가 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월령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월령의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을 못할 때는 타간지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비록 월령 자체가 신약한 월령이라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명식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이 6월 금왕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 유금도 음금이죠. 재성이죠. 재성. 화가 금을 보면 재성인데 음대 음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병화, 양화가 유금이라고 하는 음금을 봤기 때문에 어저께는 정재격이었고요. 오늘은 일간이 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인 정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재격이 되죠. 똑같습니다.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나든 정화가 6월에 태어나든 일단 신약한데 재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은 똑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똑같죠.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불로 봐서 비견겁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고요. 또 갑을목이 없었을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없는 경우에는 을목이라든가 묘목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사주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을목을 바짝 말려 주어야지만 고초인등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저께는 병화가 진월생이었고요. 오늘은
정화가 사일생 그래서 정사일주가 되죠. 그래서 연주를 먼저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중에 있는 경금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경금이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은 굉장히 왕합니다. 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편제격이 정제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령 자체가 편제에다가 다시 정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뭐 정편 혼잡으로 보지도 않고요. 정편 혼잡이 되려고 하면 천간에 정제인 경금하고 그 다음에 편제인 신금이 같이 투출하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그걸 정편제 혼잡이라 하는데, 일간 자체가 일방적으로 너무 약하고 이렇게 정제하고 편제가 이렇게 혼잡되어 있을 때는 그냥 뭉퉁거려서 제다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화를 봐야지만 약한 정화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초인등격이 되려고 하면 뭘 보면 안 된다? 수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을목이라든가 묘목을 본다 하더라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초인등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것 같은데, 뭐 물을 받기 때문에 이건 승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을목이 뭘 하느냐, 정화를 생주해 주, 그나마 이 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금하고 서로 탐합을 하기 때문에 그마저 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편인이 있는데 그것마저 무용지물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나마 일지에서 사화로 이렇게 봐서 정사일주가 되죠. 자,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정사일주, 그 다음에 병호일주, 이런 것들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도 화, 지지도 화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갑인일주, 을묘일주, 그 다음에 정사일주, 병호일주, 그 다음에 토로 가게 되면 무술일주, 무진일주, 그 다음에 기미일주, 길축일주, 그 다음에 경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그 다음에 개해일주가 다 간여지동이 되는데, 명리서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하면, 간여지동 하게 되면 난어해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난어해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해로한다는 거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해로인데, 난어해로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간여지동 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특히나 보다 여자가 간여지동이 되면 더더군다나 남편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지에 있는 글자가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일단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화가 있어서 간여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나 오늘 같은 명식은 일간 정화 자체가 뿌리들 곳이 아무 데도 없죠. 을목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아니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밖에는 정화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난어해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나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서로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 뭐 이혼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그건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런 것이, 사주 원국이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둥을 볼 때는 사주 원국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대운하고 세운의 동향을 같이 살펴야지만, 뭐 간여지동인데 난어해로라고 볼 수도 있고, 간여지동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과 세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세운을 잘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행스러운 건 사화를 본 것은 좋은 건데, 유금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회금이라고 하는데, 축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유회금이 되죠. 사유회금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준삼합 내지는 준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준자가 붙었죠. 완전한 삼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축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삼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사유축 금골 이런 걸로 보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칫 이제 시간의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으로 종하는 기명 종제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곡세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일간 정화가 뿌리 들 곳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사화의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사유가 회금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화가 위세가 어떻게 돼요? 많이 좀 약해지는 것은 좀 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화 자체가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금수가 더 왕한 것이지 일간이 더 왕하진 않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목화를 다시 한번 얻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목화를 볼 수 있는 것 이민시, 계묘시, 갑진을사, 병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미시 같은 경우는 천간 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토가 있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정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생시 계묘시, 요거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고초인 등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마른 풀이 다시 젖어버린 그런 격이기 때문에 계묘시는 된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만약에 이민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임목을 봤죠.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죠. 자,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좀 통근할 수가 있겠고,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수하고 정하고 서로 또 이것도 탐합이 되죠. 을경이 탐합하죠. 정임이 또 합하죠. 사유도 합하죠. 이거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주가 다합이 됩니다. 다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많을 달자에다가 합할 합자죠.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무원달, 뜻지자 없을 무자죠. 원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멀리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뜻이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지무원달이죠. 그래서 다합인 사람들은 조금 사람 자체가 다감할 수는 있습니다. 다감, 사람이 좋고 친화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합이 많다라고 하면 뜻이 오래가지 못한다. 즉 작심삼일, 뭔가 하면 우직하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갑진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진시. 이거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으로서 간목을 벽갑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사가 되겠고, 을사시 괜찮습니다. 이 사화는 유금하고, 생시에 있는 사화는 유금하고 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병호시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병호시가 되면은 비경겁제의 도움을 얻습니다. 비경업제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이게 병호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4, 5의 뿌리를 두게 되고 있고 겁재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신강한 사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유회금했기 때문에 재성도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 병화 투출한 거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의 특성상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하나 정도 있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라고 하면 저는 갑진시 내지는 병호시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런 시는 만나면 안 되겠죠. 신의 시.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사화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6월에 사해상충이 되죠. 또 그러면 사중에 있는 병화마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뿌리들 곳이 그나마 없어지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 무신기유시, 경자, 신축시 다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고,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 금굴이라서 금이 다시 많아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 신축시가 되잖아요. 신의 시가 아니라 신축시가 되는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종제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사유축 회금에 양간 경금 투출되어 있고 음금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종제격으로 봅니다. 이거 이게 을목이 있으면은 여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제격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종격을 그렇게 쉽게 보진 않아요. 이건 사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중병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축 회금하고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사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종격, 종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파격이 된다. 자, 종격은 항상 그 앞에 기명을 붙이죠. 그래서 기명, 종제, 격이다라고 하는데,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정화를 버리고 이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금으로 쫓아가서 전체가 하나의 금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뭐 파극됐지만 존재하고 있고요. 사중병화도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하게 종격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종격으로 보지 않고요. 대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축시의 병원에서 일부러 이날을 택해서 옥토새벽에 애 낳는 사람들은 없겠죠. 또 어떤 술사가 또 신축시 좋다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신축시 경자시는 안 하는 게죠. 신의 시 뭐 이런 건 안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